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오늘 영남 통합OM 미팅의 강의자 박민지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곧 따뜻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것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열정 가득했던 그때 그 새해의 마음을 품고 달려오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를 첫 장에 적어봤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는 무의미해진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나의 그런 사다리가 채워진 그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으로 있고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16주년이 넘었네요. 20대 막바지에 29살쯤에 지금은 또 부부가 된 남편과 연애하던 그 시절에요. 남자친구였던 현식 리더님을 통해 또 이 비즈니스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소비자로 지냈거든요. 3%가 됐다고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꽃도 주시고, 내가 내 물건 필요해서 샀는데, 또 그런 축하를 받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요, 태국에서 온 30대 이 젊은 리더의 스토리를 듣게 됐고요. 젊은 나이에도 이 비즈니스로 멋지게 결과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동경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미 비즈니스를 만나 4년 차에 제가 사파이어를 성취했고요. 지금은 8년이 넘게 이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현식 리더님은요, 비즈니스의 시작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지게 됐고, 저희의 시부모님은 어머님의 또 친언니로부터 비즈니스가 전해지게 돼서요, 이모님, 이모부님, 저희 시부모님, 저희 부부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온 가족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만나면 비즈니스 이야기만으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함께 으쌰으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의 대화들도 정말 많이 오가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키워드는요, 취향입니다.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라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취향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계신 모두가 취향이 다를 테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우리가 저녁 메뉴를 고를 때, 뭐, 영화를 고를 때, 여행지를 고를 때, 혹은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종종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 피에르 브루디웨가 이렇게 말합니다. 취향이 신분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요. 이 부르디에는요, 노동가나 자본가, 그리고 고학력자, 저학력자, 이런 다양한 프랑스 시민을 대상으로요, 취향을 조사했다고 해요.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겠고, 음악, 독서, 음식, 스포츠, 이런 것들을 참여자 취향에 대한 질문을 쫙 나열해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식의 경우 상류층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 술과 디저트 같은 그런 지출이 많았던 반면에 노동자들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운동은 어땠을까요? 상류층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승마나 골프, 테니스 같은 걸 선택했고요. 서민들은 몸으로 경쟁하는 축구나 복싱 같은 운동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문화생활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상류층은 뭐 세계 문학 이런 다양한 주제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좀 구별되는 그런 작품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예술을 소비할 그런 시간이 적은 노동자들은요. 단순한 재미 혹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작품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 부르디유에는요, 이 조사를 통해서 취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이런 환경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나 뭐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또 부모님의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의 취향은 결국 이 시작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요. 본인의 취향, 아, 이거 내 취향이야 라고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은 선택이 내 취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취향은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경제 자본, 뭐,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이 세 가지 자본이 나의 취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뭐 경제 자본이 적을 때, 즉, 뭐 생존의 비상등이 켜진 그런 상태에서는요, 취향을 탐색하기 아주 힘듭니다. 취향보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치과 치료로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 친구와의 만남이나 외식비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화생활 같은 건 제일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요. 취향은 우리가 뭐 어떠한 것에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이 있을 때 이 취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자본이 있었죠? 이 사회자본도 취향을 만듭니다. 사회자본은요, 나와 연결된 여러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주변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취향도 영향을 아주 크게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 떠올려 보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 마지막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요, 문화적 양식, 매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본 중에 취향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 문화 자본은 뭐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 사진에서 보이는 여행 같은 그런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요, 18세기의 영국의 상류층들이 자녀들이 복음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서유럽 국가들을 한 2, 3년 정도 여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경험으로 얻는 문화 자본이 취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문화 자본은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환경이나 가정이나 이런 속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적혀 있어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막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부유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거는 노력 없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이 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취향으로 계급이 나눠진다라고 주장하는 이 부르디유의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취향을 모두 우리가 다 탐색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장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취향을 탐색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문구가 가장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은 선택이 내 취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 취향 어떠세요? 내 취향이 나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면 또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취향을 갖고 계세요? 책을 읽으면서요, 저의 지금 현재를 떠올려 봤어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에게 취향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보상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한국 아메이 전 국민 캠페인이죠. 굿모닝입니다. 아침마다 단백질, 유산균, 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아침 식사로 먹는 그런 건강한 캠페인인데요.
팀들과 저도 300일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아마 300일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침 식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굿모닝 캠페인 덕분에 좀 더 건강한 취향이 생겼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최소 한 끼 이상은 영양이 풍부한 거, 건강한 거, 이런 음식을 찾는 저의 취향이 생겼고요. 더불어 저는 30대부터 건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30대에 이렇게 건강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저가 이렇게 100세 시대라 하는데 30대부터 이렇게 건강한 취향이 생겼다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큰 행운이더라고요. 건강한 취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한 취향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음식을, 어떤 영양을 찾느냐가 아이의 건강과 습관을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호텔로 초청을 받습니다.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취를 축하해 줍니다. 호텔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호텔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서 매너를 배우고 문화자산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서 크고 작은 포크, 수저 막 나열돼 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쓰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또한 익혀가게 되는 장소죠. 그렇게 저는 이런 매너나 공간에 대한 취향도 생겨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이나경 메이크업 선생님입니다. 블랙핑크나 뉴진스, 화면에 보이는 중앙에 있는 정혜인, 이런 연예인들의 신의 손이라 불리는데요. 이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홍보를 하면서 제가 좋은 기회에 이나경 선생님께 메이크업을 받고 촬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의 또 새로운 뷰티 취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드레스 입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앞서서 문화자본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던 적은 사람이던 아니 드레스 입을 일이 있어야 있겠죠. 드레스 입을 장소가 주는 이 의미는 평소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경험을 주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 보상으로 가는 이 아베이 여행은요, 돈을 낸다고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의 첫 여행이 하와이 여행이었는데, 하와이에서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미주리호 그 배 안에서 한국 아메이가 웰컴 선상 파티를 열어줬어요. 거기를 미국의 어떤 기업이 요청해도 오픈하지 않았는데, 아메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때 가이드님이 정말 흥분해서 설명해줬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팀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정말 많은 리더님들, 그 공통점은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리더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고요. 못 봤습니다. 취향을 만드는 두 번째 자산, 사회자본. 긍정적인 리더님들 사이에서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내 주변으로부터 얻는 그런 취향, 긍정적인 리더님들과의 몇 년을 막 함께 하면서 저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로부터 얻는 취향의 탐색을 좀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보고요. 그럼 도대체 제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무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즉,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니 당연히 리스크가 없겠고, 투자금이 없이 시작한다는 점이 저 같은 20대, 30대들에게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누구나 자본을 구애받지 않고 오늘 당장이라도 나 사업 시작할래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관두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도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겸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모두가 투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퇴근하고 하루의 자투리 시간들로 충분히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는 만큼 빠른 성장도 가능하겠죠. 또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스펙도, 배경도, 얼굴까지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창업자 두 분께서 성공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또 수입은 행동하는 만큼 혹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무한대로 가능해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훗날 해외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갖추고 또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럼 정말 어렵겠지만요. 60년 넘게 이제 70주년이 다가옵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도요, 정말 성공자분들 많으시고요. 이미 이루고 인정받고 보여주고 계신 분들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일이 내 노동의 한계가 왔을 때 그냥 뚝 하고 이것 또한 사라지는 일이라면요. 아무리 다른 장점들이 많아도 어쩌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네트워크의 자산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묵묵히 쌓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자산이 되는 소득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두려워합니다. 제품을 팔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뭘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저는 스폰서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미팅에 함께 참여하면서 일단 비즈니스를 할지 말지 제대로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당장부터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요. 기존에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서 사용하던 제품을 야메이로 체인지해서 제품을 경험해보는 걸 가장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이 제품의 모델이 되고 또 제품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용해 본다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품이 별로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품질 보증을 넘어서서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용했던 것도 90일 이내라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품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도 우리가 이렇잖아요. 생각 없이, 아, 이거 사볼까? 라고 제품을 사는데, 어차피 쓰는 제품인데,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은 아니다. 제품을 써보시면서요. 제품 정보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게 내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텐데, 진짜 괜찮은지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시간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써보면요. 너무 좋지만 나 혼자 쓸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소비자로 제품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나는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면 제품 쓰시면서 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비를 하고 나 좀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소개했는데 수입이 들어온다. 나 이거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네 하시면요. 비즈니스를 더 깊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를 하던, 소개를 하던, 사업을 하던, 아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왼쪽에 있는 경로에서 소비를 하시면요, 단순히 지출로 끝이 나요.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한다면 그 지출을 매출로 잡아주고 매출이 수입이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수입이 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기존 소비 경로에서 30만 원치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그 마트에서 0.1% 포인트를 적립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300포인트가 적립됐습니다. 똑같이 30만 원치 생필품을 아메이에서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약 12,000원 정도의 현금 캐시백이 생깁니다.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기존 소비 경로에서 내가 제품을 쓰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10명에게 소개를 한들, 100명에 소개를 한들, 포인트 적립은 하지 않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겠죠. 아메이에서 똑같이 10명에게 소개를 한다면요, 약 27만 원 정도의 현금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생필품을 사용해요. 오늘도 다들 사용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100세까지 평생 사용할 거고요. 심지어 요즘엔 1인 가구가 많아요. 생필품의 소비가 더 늘어날 겁니다. 뭐, 냄비, 정수기, 원래는 한 집에 혼자서 우르르 몰려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1인 가구, 각각 그 집집마다 생필품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100세 시대에 나는 앞으로 치약을 얼마나 더 쓸까요? 샴푸는요.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만 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이 표로 좀 소개해 드렸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소개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캐시백이 들어오는 것에 쏠쏠한 재미를 봤다. 나는 이 캐시백을 좀 확대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왼쪽에 있는 보너스 한번 표를 보실게요. 1차 보너스 가장 최소 PB가 20만 PB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 PV 이상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PV는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통해서 제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PB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나의 네트워크의 총 PV를 합산해서 나온 그 매출이 1차 보너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필요한 생필품 20만 원치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품이 괜찮아서 A와 B라는 친구에게 추천을 했고 A와 B도 나를 믿고 각각 20만 원치 구매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볼게요. 나에게 제품을 추천한 분도 아마 20만 원치 구매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니다. 이때 나의 총 매출은요. 60만 PV가 됩니다. 왼쪽에 6%를 적용해서 3만 6천 원이 발생을 하고요. A와 B의 몫을 한번 볼까요? A와 B는 각각 20만, PV 3% 적용이 돼서 6천원, 6천원이 발생을 하네요. 자, 그럼 나의 3만 6천 원에서 A와 B의 몫이 합쳐진 거겠죠? 각각의 6천 원을 제외해주고 나면 나에게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오는 캐시백은 2만 4천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궁금해집니다. 나의 스폰서는 얼마가 들어갈까? 아마도 나보다 매출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더 많겠지.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스폰서는 80만 PB입니다. 6%를 적용해서 4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해요. 자, 금액만 보면 나보다 높네요. 근데 이 스폰서의 4만 8천 원에서는요, 나와 A, B의 몫이 합쳐져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들을 제외해주면요, 1만 2천 원이 남네요. 그러면 이달에 스폰서에게 들어가는, 통장에 들어가는 현금은 1만 2천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선착순이 아니구나. 그냥 먼저 가입했다고, 그래서 매출이 많다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노력순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스폰서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그림만 보면요. 이 스폰서님이 나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A와 B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 보시면요. 결국에 노력순으로 수입이 결정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선착순이 아니다 보니 수입의 역정 가능하고요. 배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소개를 하지 않고 A와 B처럼 똑같이 제품만 사용을 했다면 나에게는 이번 달에 6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나만 쓰지 않고 A와 B라는 친구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2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20만 원을 꼭 매달 써야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혹여 이번 달에 아무것도 구매한 것이 없더라도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뒀다면 수입은 발생할 수 있어요. 20만 원치 생필품 구매자 10명이 모였다면 약 200만 PV 이상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 그룹, 6그룹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달에 나는 여행을 갔어요. 아무것도 구매할 일이 없어. 0PB입니다. 이때 나의 총 매출은 1200만 PV가 되고요. 왼쪽에 23% 적용해서 276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자, 276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금액에서 각각의 금액을 제외해줘야 됩니다. 각각 200만 PB, 왼쪽에 9%를 적용하면요. 18만 원이 발생을 해요. 18만 원을 6그룹을 더해보니까 108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하네요. 자, 아래쪽에 금액, 그냥 지우고 보시고요. 276만 원에서 108만 원을 제외를 해주면 약 260만 원 정도가 나의 통장에 그달에 들어옵니다. 나는 영피비였어요. 제품을 쓰지 않았지만 잘 구축해둔 네트워크 덕분에 2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아, 내가 제품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뒀다면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이 금액이 안정돼 있다면 평생 나올 수 있는 네트워크 자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더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면요. 수입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은 상속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1년 중에 방금 보여드렸던 1000만 PV 이상, 1200만 PV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요. SP라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뭐 띄엄띄엄도 상관없습니다. 1년 중에 3번 이상, 1000만 PV 이상을 달성하면 GP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6번, 그 중에 3번은 연달아서 1000만 PB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요. PT라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1000만 PV 이상이 안정되게 되면 우리는 파운더스 PT라는 인정을 받게 되겠죠. PT가 되면요, 정식 사업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창에서도 최근에 PT가 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연소득은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상속이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파운더스 PT가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연말 보너스가 추가가 됩니다. 12월에 들어오는 연말 보너스 추가금까지 해서 연소득 약 6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리더십 여행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 자본을 매년 쌓을 수 있는 그 여행의 보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3% 핀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브론즈 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초록색,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크라운까지 앞으로 성취할 수 있는 뭐 어쩌면 성취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성취해야 하는 핀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내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트워크가 안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평생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그 연금성 소득이 상속까지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정도로 안정돼서 나에게 매출이 발생하고 수입이 된다면요. 아까 가장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경제 자산, 취향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인 경제자산 부분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요, 누군가를 돕고 성장시켜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선착순이 아닌 거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거죠. 누군가를 도운 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선착순도 아니고 피라미드 구조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공시켰느냐가 나의 성공의 그런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이 그림 하나로 정리가 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여행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행을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100가지 저의 꿈을 적은 것 중에 여행에 대한 리스트들이 참 많습니다. 이뤄내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뤄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일상과 좀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시야도 달라지고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12월에 다녀온 튀르키예 여행입니다. 왼쪽은 이스탄불에서 국제선을 타고 또 1시간 정도 넘어가면 만날 수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곳인데요. 마을 전체에 이렇게 열기구가 한가득 떠 있는데 정말 또 동화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항 라운지에서 미팅도 진행하고요. 또 유럽과 아시아 딱 한 중앙에 있는 특별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에서 미팅도 진행했고요.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20, 30대 분들 디지털 노마드 정말 많이 원할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또 얼매여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특징 덕분인 것 같아요.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이 여행입니다. 이 여행 정말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홍보하면서 방문했던 도쿄,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했더니 1등을 주시면서 뉴욕 여행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보상으로 함께했던 삿포로가 있고요. 또 60주년 행사에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라스베가스에 방문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방콕 에디션 출시할 때 방문했던 방콕, 그리고 또 정말 너무 즐거웠던, 전 두바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두바이 여행.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나 운동, 여행. 저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비즈니스 환경이 노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큰 화면에 정말 이 큰 장소에 제 얼굴이 나올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요청을 해서 내기는 했는데 뭐 그냥 소소하게 틀어주겠지 했는데 와, 제가 이 화면에 딱 나올 때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이때 엄청 큰 그 홀에서 11개국 약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큰 스크린으로 만난 제 모습을 볼 때, 그때 설렘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아메이를 안 했다면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싱가포르입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 5주년에 방문했던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별을 받은 그런 미슐랭 레스토랑이 정말 많아요. 저희 부부가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때 이제 꿈 중에 하나였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가기라는 글귀를 하나 또 지웠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요. 저희 싱가포르 소비자를 또 만나러 갔습니다. 어느덧 눈부시게 그릇하지요. 민지 씨 감사합니다. 해봐. 네, 이 친구는요, 싱가포르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예요. 이 영상은 이 친구의 또 파트너들입니다. 싱가포르에 없는 이 아메이 제품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저에게 2달에 한 번씩 왕창 주문을 하는데 싱가포르 방문할 때마다 제가 싱가포르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갔는데요. 선물을 했더니 이렇게 멋진 영상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어느 나라를 가던 내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또 새로운 꿈을 하나 더 리스트업 했고요. 가족과 함께 했던 정말 행복했던 또 치앙마이 여행이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정말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다녀온 홍콩.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팀들과 정말 좋은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번째 삿포로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토마무입니다. 아마 삿포로 시내에서 한 3시간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삿포로 시내 훨씬 이상으로 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녀왔던 후쿠옥에서 스폰서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너무 멋지죠? 네, 이것 또한 작가분이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여행을 가면, 저희끼리 멋진 사진을 남기기도 하지만, 한국 아메이 보상 여행을 가면은 작가분들이 가족당 다 이렇게 직접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당연히 퀄리티 다르고요. 뭔가 내 여행에 사진 작가를 데려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멋진 사진들을 또 선물을 받았네요. 제가 아까 오늘 쭉 말씀드린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몇 번씩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취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의 강의를 들었지만요. 매주 이곳에서 저보다 훨씬 멋진 정말 많은 리더님들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여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저의 강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10번 정도, 최소 10번 정도는 이렇게 화요일에 참석하셔서 많은 멋진 리더님들의 다양한 기초사업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고 알아보시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은 선택을 취향으로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양한 취향을 탐색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